뉴욕을 사는 방법은 연봉을 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QLD, TQQQ 같은 미국 자산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만 결국 뉴욕을 샀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에서 일하고 밤에는 플러싱의 낡은 벽돌집으로 돌아가던 그 낙차를 견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미국 이민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 같고, 똑똑해서 성공한 것 같고, 영어를 잘해서 성공한 것 같고, 처음부터 부자가 될 생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생존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사탕수수 농장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땡볕에서 일하고 좁쌀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끝내도 버텼습니다. 돌아가면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생존이면 선택 기준이 바뀝니다. 멋있어 보이는 일을 고르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자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판이 한번 뒤집힙니다. 60년대 중반 이후 이민의 문이 열리면서 고학력 전문가들이 들어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수도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들이 처음 한 일은 청소와 세탁소였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어와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 진료를 못하면 의사도 그냥 이민자입니다. 미국 회사가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엔지니어도 그냥 이민자입니다. 편견까지 얹히면 선택지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른 길이 있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작아도 내 가게를 갖겠습니다. 델리, 세탁소, 식료품점. 왜 하필 그쪽이었을까요? 빈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통망을 잡고 있던 기존 플레이어들이 쉬는 날이 있었고, 그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주는 근면함이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자존심은 사치였고 현금 흐름은 생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플러싱 같은 공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첫째는 비용입니다. 비싼 중심부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곳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이동입니다. 지하철 한 줄로 도심에 닿을 수 있으면 차가 없어도 됩니다. 셋째는 교체 구조입니다. 한 집단이 성장에 떠나면 다음 집단이 들어오는 자리, 그 자리가 진입로였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신용이 없으면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가게도 집도 못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10명이 모여 매달 돈을 내고 한 사람이 목돈을 가져갑니다. 돌아가면서 가게를 엽니다. 이 시스템은 종이 계약보다 관계로 작동합니다. 서로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야 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커뮤니티가 곧 금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으로 가게를 만들고 그 가게로 신용을 만들고 그 신용으로 부동산을 사고 결국은 뉴욕을 샀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뉴욕을 샀다는 말은 처음부터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샀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티는 동네에서 뿌리를 내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시스템 안에서 소유를 늘렸다는 뜻입니다. 플러싱은 버티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강 건너였습니다. 더 나은 학군, 더 안전한 동네, 더 큰 집. 다음 세대는 시스템 안에서 정치인이 되고 CEO가 됩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곳으로 점프한 게 아니라 버티는 구조를 먼저 만든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투자로 바꾸면 바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월급을 올리는 방법만 찾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노동의 가격입니다. 시간을 팔아받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는 다릅니다. 미국 시장의 성장과 생산성을 내 편으로 가져옵니다. 그 대표적인 통로가 QLD, TQQQ 같은 상품입니다. QLD는 나스닥백의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려는 상품이고 TQQQ는 그보다 더 공격적인 성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라는 단어에 취하면 망하고 버틴다는 단어를 붙들면 살아남습니다. 이민 1세대가 세탁소에서 버틴 이유는 한 방이 아니라 생존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QLD, TQQQ를 다루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수익률 자랑이 목적이면 흔들리고 구조 만들기가 목적이면 버팁니다. 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째, 진입로를 낮춥니다. 한 번에 크게 들어가서 멘탈이 깨지면 끝입니다. 둘째, 시간을 쌓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쌓는 사람은 스스로 개를 만드는 겁니다. 혼자 하는 개, 내 미래를 위해 내 돈을 모으는 개. 셋째, 하락을 재난이 아니라 할인으로 봅니다. 이민자들이 비싼 맨해튼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플러싱을 고른 것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더 모읍니다. 넷째, 절대로 버틸 수 없는 크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세탁소도 처음부터 대형 체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합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그렇습니다. 감당 못하면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벌칙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바로 QLD, TQQQ 사면 뉴욕을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뉴욕을 산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그 누적은 매번 흔들림을 통과했습니다. 이민자산 또 매번 위기였습니다. 언어장벽, 편견, 신용부재, 높은 임대료. 그런데도 버틴 이유는 방향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스템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소유를 늘리겠다. 그 한 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위험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문제입니다. 칼은 위험하지만 요리사는 칼로 밥을 짓습니다. 문제는 칼을 휘두르는 마음입니다. 한 방을 꿈꾸면 다칩니다. 구조를 만들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시려면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멋있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늦은 것 아닙니까? 플러싱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봤자 뭐가 되겠냐? 그런데 그들은 딱 하나를 했습니다. 지금 가능한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월세, 내가 감당 가능한 노동시간, 내가 감당 가능한 규모, 투자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를 걸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속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폭락 오면 어떡합니까?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누가 이기냐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버틸 준비가 된 사람이 이깁니다. 이민자들은 폭락을 매년 겪었습니다. 가게가 잘 안 되는 달, 몸이 아픈 달, 치안이 흔들리는 달. 그때마다 무너진 사람은 방향이 없었던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구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비중, 내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속도, 내가 흔들려도 멈추지 않는 규칙, 그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뉴욕을 사는 사람은 뉴욕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뉴욕을 버틸 구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탁소에서 버틴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소유로 가는 길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욕심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소유의 사다리가 됩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버티는 방식으로 하느냐, 흥분하는 방식으로 하느냐. 오늘부터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달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플러싱의 개처럼 조용히, 꾸준히, 내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끝까지.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